자, 누범입니다. 자, 누범할 때 이 누자는 쌓을 누자, 범수를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범이 성립을 하려면 반드시 전과가 있어야 됩니다. 자, 35조를 봅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이 금고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범입니다. 자,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이 금고가 후범이죠. 됐죠? 그래서 전범도 금고 이상, 후범도 금고 이상을 받으면 누범이 됩니다. 자, 이 양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상습범하고 구별 한번 볼게요. 자, 누범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범죄의 수가 있어야 돼요. 즉, 말씀드렸듯이 전범, 그쵸? 1범, 2범, 3범, 그쵸? 그 전과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습범이라고 하는 것은 상습적 습병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과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가중근거는 누범은 행위 책임이고 상습범은 행위자 책임이죠. 자, 그 밑에 나와 있네요. 전과 여부 관련해서 누범은 반드시 전과가 있어야 됩니다. 상습범은 필요 없고, 그리고 죄질의 동일성, 누범은 필요 없어요. 반면에 상습범은 상습적 습벽이기 때문에 죄질의 동일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누범은 지금 35조에 돼 있죠? 형법 총칙에서 배우지만 상습범은 각처에 나와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이 마지막인데, 그럼 양자는 경합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양자를 병과 밑줄 그시고 적용할 수가 있다. 즉, 상습범에 대한 누범 가중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누범과 상습범은 서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자, 방금 위에 도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습범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 책임이고 그 다음 누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자 책임과 행위 책임을 바꾸면 틀려요. 자, 그 다음 자,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때 특가법 제5조 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때는 자, 누범 요건을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누범 가중이 가능하다.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폭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폭처법 제3조 제4항에 해당하여 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의 누범 요건을 구비했다면 누범 가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이고, 자, 밑에는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요.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도로법상의 법조문을 적용하고 다시 형법의 누범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누범 가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이건 뭐냐면 누범 가중의 위헌성 여부가 다 터졌는데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는 합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누범에 대해서 형을 가중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에 반하지는 않는다. 그런 내용이 판례입니다. 다시 앞에 조문을 가보시게 되면 자, 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입니다. 3년 내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것이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뒤에 나오니까 누범 시효라 그럽니다.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누범으로 처벌하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누범으로 처벌할 때 장기입니다. 장기 2배까지 가능하다. 돼 있죠? 단기 안 됩니다. 단기는 아니다. 됐죠? 여기서 노트 펴봅니다. 노트 90페이지. 자,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죄를 이 시점에서 범했어요. A죄를 범했다. 그리고 이 A죄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했고 여기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A죄에 대해서 재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선고될 때 금고 이상이 나와야 돼요. 금고 이상이 나와야 돼요. 금고 이상이 아닌 뭐 벌금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건 누범이 안 돼요. 반드시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재판으로 인해서 형을 살겠죠. 갑은 형을 살 겁니다. 그래서 형 집행이 끝났어요. 형 집행이 종료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형 집행이 종료가 됐다. 또는 이 시점에서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는 면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형 집행 종료되거나 또는 면제된 후 몇 년? 3년입니다. 3년. 3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여기서 B라고 하는 죄를 범했다. B라고 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죠. 이 B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재판이 선고가 되는데 그 재판에서 반드시 뭐 한다? 금고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이 B라는 죄에서 뭐 한다? 금고 이상이 나왔을 때 이것이 누범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쵸?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이게 A죄입니다. 그쵸?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누범 시효라고 그랬습니다. 또다시 B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B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이 나왔을 때 누범으로 처벌을 한다. 자,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이 박스 처리가 바로 뭐다? 3년이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형 집행 종료, 면제된 후 3년 내에 B라는 죄를 범했을 때 여기서 누범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B라는 죄를 3년이 지나서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년이 지나서 저지르게 되면 누범 처리가 안 돼요.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형 집행 종료되기 전에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 B라는 죄를 저지르게 되면 누범 시효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또는 A죄를 범하고 A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선고가 되기 전에 B라는 죄를 저질렀다. 이것도 여기서 누범 처리가 안 돼요. 누범이라고 하는 것은 형 집행 종료, 면제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B라는 죄를 저질렀을 때 이때 누범 처리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친구가 A라는 죄를 저지르고 책임을 달게 받고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잖아요. 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년도 안 되었는데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다니면 재판부가 기분 좋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정신 못 차렸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B라는 죄를 3년 내에 저질렀을 때 누범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 효과가 얼마 된다? 최대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이 아이를 매질을 하잖아요. 매질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매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다니면 아빠가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빠가 걔를 또다시 매를 10대를 때렸는데 최대 20대까지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범이라고 하는 것은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범했을 때 이때만 누범 처리가 된다. 그 전후는 누범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 누범이 되려면요. 반드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전과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쵸? 따라서 전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A죄는 여기서 형 선고가 나왔을 때 반드시 A죄에 대해서 뭐다? 그 선고가 유효해야 된다. 그래야지 B죄가 선고가 됐을 때 그게 누범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죄에 대해서 형 선고는 유효할 것이 요건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유효하지 않다면 그것은 누범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유효하다라고 할 때, 자, 특별 사면을 받았다. 즉 A죄를 범하고 나서 복역하던 중에 대통령으로부터 특사를 받았다. 특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출소하고 나서 채 3년도 안 되었는데 또다시 B죄를 범했다. 그것은 뭐가 됩니까? 누범 처리가 됩니다. 즉 특별 사면을 받았다. 또는 복권이 됐다. 이것은 전부 다 A라는 죄가 전범이 즉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특별 사면을 받았다 할지라도 복권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형 선고를 유효하는 것이므로 채 3년도 안 되어서 또다시 B죄를 범하게 되면 누범과로 가중처벌됩니다. 됐죠? 그러나 반면에 특사가 아니라 일반 사면을 받는다. 또는 실효가 된다. 선고유예가 받는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다. 그 집행유예는 밑에 나올 겁니다. 밑에 집행유예 효과 나오죠? 집행유예 효과는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범의 효과는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A죄에 대해서 일반 사면을 받았다. 또는 실효가 된다. 선고유예를 받는다. 집행유예가 경과된다. 라고 했을 때는 A죄 자체가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내에 또다시 B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누범 처리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형집행 종료 면제받은 후 채 3년도 안 되어서 누범 B라는 죄를 범했을 때 누범 처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 B라는 죄가 포괄일죄가 되는 수가 있어요. 자, 3년도 안 되었는데 예를 들면 뇌물을 받았다. 수레가 돼서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서 수레가 종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종료된 시점이 3년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포괄일죄가 되었다면 즉 하나라도 수레한 그 포괄일죄의 각각의 죄가 하나라도 3년 내에 걸쳐 있다면 그 전체가 누범 처리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두 번째, 자, 이 누범시효라고 하는 박스권 내에서 이 갑이라는 친구가 B죄를 범했고요. 그 다음에 C죄는 3년 후에 범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박스권 내에 들어와 있는 이 B죄에 대해서만 누범 처리가 되는 것이고 3년에 벗어난 C죄에 대해서는 누범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A죄가 금고 이상이라 된다 그랬죠? B죄도 금고 이상이죠. 그쵸? 이 A죄와 B죄는 A죄하고 B죄는 상관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금고 이상만 나와주면 됩니다. 즉 A죄가 B죄든 간에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상관없어요. 고의범이든 A죄는 고의범이고 B죄는 과실범이고 A죄는 과실범이고 B죄는 고의범이고 상관없어요. 금고 이상만 나와주면 됩니다. 선생님, 과실범도 금고 이상의 죄가 있습니까? 있죠. 업무상 과실치사죄. 그쵸? 그래서 금고 이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A죄든 B죄든 간에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상관이 없고 또 A죄가 형법 위반이고 B죄는 특별법 위반이고 상관없습니다. 형법 위반이든 특별법 위반이든 금고 이상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죄하고 B죄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기본서 한번 가볼게요. 자, 됐죠? 자, 다음 요건봅니다. 첫 번째, 전범에 관한 요건을 먼저 볼게요. 금고 이상이 나와줘야만 됩니다. 금고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누범이 안 돼요.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았을 것 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은 선고형을 말합니다. 됐고, 금고보다 가볍다라고 하는 상실, 정지, 벌구, 과몰 이것은 누범 관계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요 벌금, 요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X하시고. 말씀드렸듯이 전범은 금고 이상만 나와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범, 과실범 가리지 않습니다. 과실범도 됩니다. 밑줄 그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형법, 특별법 불문한다. 자, 밑에 판례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고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전과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백만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리고 누범 가중 사유가 되는 전과 사실은 범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가 된 바가 없다 할지라도 기재된 바가 없다 동그라미 할지라도 심리 처단할 수 있다는 것도 판례가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누범이 되려면 전범의 형 선고는 유효해야 돼요. 유효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누범이 나올 수 있죠. 따라서 일반 사면을 받거나 X하시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거나 X하시고 선고유예를 받거나 선고 자체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X하시고 이런 것은 누범 가중사유가 될 수가 없다. 됐죠? 자, OX 8번입니다. 자, 누범이 되는 것. 자, 노트에서 보았듯이 복권 동그라미. 자, 복권은 누범 사유가 되고 특별사면 동그라미. 누범 사유 됩니다. 자, 그리고 특가법 제5조 4 제5항 여기 누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자,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자, 소년으로서 징역형을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자, 이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그 사례가 밑에 2번인데요. 절도죄 소년범으로서 한 번 징역형을 살았어요. 성인 되어서 또 2번 징역형을 각각 받았고 그리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때 누범 가중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가법 제5조 4 제5항이 적용된다. 그 뜻입니다. 1번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4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5번 체크하시고 이 두 가지 판례 비교하시고요. 자, 4번 누범 가중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어서 재심이 가능하다. 가능까지 동그라미 하다는 이유만으로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 전과에 기하여 누범 가중을 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뭐다?
위법이 있다거나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은 요 재심 가능하다는 것은 뭐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누범 가중 사유가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요. 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때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심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여기 세모 칠게요. 그때는 종전의 확정 판결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범 가중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례가 2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피고인이 폭처법상의 법률 위반죄, 즉 집단 흉기 등 재물 손괴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 집행 종료 후에 3년도 채 안 되어서 상해죄 등을 또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누범 가중처벌 받았는데요. 요 누범 가중처벌 받은 이 부분이 즉 요 폭처법상의 집단 흉기 등 재물 손괴죄가 판결 확정되고 3년 내에 상해죄 등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죄가 이제 누범 가중 처벌된 거예요. 근데 이 누범 가중 처벌된 것이 재심 판결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자, 확정되었다면 올라가서 종전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뭐가? 이 부분이 집단 흉기 등 재물 손괴죄가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3년 내에 상해죄 등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가 안 된다? 이것은 누범 가중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재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뭐가? 이겁니다. 집단. 그래서 이 3년 내에 저질렀던 상해죄, 이 상해죄는 3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다? 누범 가중 사유가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판례는 24년도 법행위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런 내용이고 다시 올라가서 자, 노트에서 보았듯이 특별 사면은 되지만 일반 사면은 되지 않는다. 일반 세모 치시고 그리고 2번과 3번을 묶으세요. 자, 집행유예가 무사히 경과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그랬습니다.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누범 가중 사유가 되질 않아요. 그것이 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형법 제65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를 하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그게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범 가중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형법 제65조에 따라서 65조가 뭐라고? 밑줄 그시고 이것이 집행유예 경과입니다. 경과. 집행유예가 무사히 경과하면 형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형 효력을 읽을 때에는 그 전과는 누범 가중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즉 폭처법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할 수 없다는 말은 누범 가중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이 실효된 것도 역시 누범 가중 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이 실효된 후에 그 전과는 밑에 특가법상의 5조 4 제5항의 징역형 선고로 볼 수 없다. 무슨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누범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범 요건 가볼게요. 후범 밑줄 가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쵸? 역시 금고 이상 마찬가지로 선고형을 말합니다. 자, 성질 볼게요. 전범과 같은 죄명일 필요 없어요. 같은 죄명일 필요도 없고 죄질을 같이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동종의 범죄일 필요도 없다. 그쵸? 지금 밑에 판례 가보시게 되면 자,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서 일정한 상관관계 밑줄 그으시고 X 상관관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여기에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금고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 밑줄 그으시고 X
벌금형을 선택했을 때는 금고형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범 가중 처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가로 2번입니다. 자, 전범의 형 집행 종료 면제 후라고 했죠. 3년 이내에 죄를 범했을 때 누범이 됩니다. 이때 3년을 우리는 누범시효라 부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2번이죠. 2번 체크하시고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라고 했죠. 후에 범에 대여 따라서 집행 전에 죄를 저지르거나 중에 죄를 저지르거나 3년이 경과한 후에 저질렀을 때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누범에서 탈락됩니다. 자, 기산점인데요. 1번도 중요합니다. 체크하시고. 자, 기산점은 형 집행 종료 후, 면제 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종료 후는 종료 당일을 말할까, 종료 그 다음날을 말할까가 이제 논의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종료 후 그 다음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면제 그 다음날이라는 겁니다. 이 다음날이 최신 판례입니다. 자, 그것이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최신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형 집행 종료 후라는 말은 형 집행 종료일 후라는 걸 말한다. 그 말은 밑에 나와 있죠. 기산점이 언제다? 형 집행 종료 그 다음 날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할게요. 종료일의 다음 날 색깔. 따라서 다시 세 번째 줄에 형 집행 종료일에 출소하여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출소한 당일입니다. 그 당일날 죄를 범한 것은 종료한 그 다음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날 죄를 저지른 것은 누범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누범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할게요. 일단 세무치고요. 일단 세무치고 같은 날에 저지른 것은 됐죠? 누범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누범이라 해놨느냐? 이 사실관계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이 판결로지 알아두시고요. 자, 갑니다. 피고인이 2014년 10월 30일 특수절도죄로 징역형 1년을 선고받고 2015년 9월 17일입니다. 안동교도소에서 형집행 종료를 했다. 그쵸? 형집행 종료했단 말은 그날 출소했다 이런 말입니다. 출소했다. 그래서 9월 17일 새벽 1시경에 이제 출소되는 거예요. 자, 보통 땡땡 00시에 출소인데 뭐 이제 담당 교도관이 와서 뭐 출소 절차를 밟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죠. 그래서 1시 정도 돼서 이제 출소가 됐다는 거예요. 출소가 됐는데 여기서 요 같은 날 출소한 당일날 죄를 저지르면 누범이 안 돼요. 다음날 저질러야 누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가 언제 저질렀느냐? 집행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언제죠? 9월 18일이죠. 9월 18일부터 시작해서 3년이 되는 날. 그렇죠? 그러면 언제입니까? 2015년 9월 18일이 기산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3년이 만료되는 시점이 2019년도 9월 17일 24시경이 이제 종료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의 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게 되면 누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저질렀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2018년도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 이야, 01시경에 저질렀는데요. 딱 24시간 남겨놓고, 아니 23시간 하루도 채 남겨놓지 않은 그 날짜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3년 누범시효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누범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퉈질만 하네요. 이 피고인 측은 이 종료일 당일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했겠지만 판례는 당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누범시효 안에서 죄를 저지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실관계까지 같이 받으시고 일단 요 판결 요지가 출제가 되겠지만 판결 요지뿐만 아니라 요 사실관계까지 같이 받으세요. 자, 됐죠?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2번도 체크. 자, 후보물 범한 시기는 착수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것도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 칠하시고 여기 색깔 칠하시고 자,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시면 이 세 번째 판례입니다. 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 실행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기간 내에 뭐가 있으면 된다? 3년 기간 내에 요 착수가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 기간 내에 반드시 기수에까지 이르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 출제가 많이 됐어요. 여기 색깔 칠하시고 여기는 다른 색깔로 칠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죄를 범했을 것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노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습범 포괄일죄죠. 그 일부가 기간 내에 죄를 저질렀다면 여기도 일부가 기간 내에 저질렀다면 전체입니다. 일부가 경과 후에 저질렀다 하더라도 전부 동그라미, 전부가 누범 관계에 있다. 밑에도 전부가 누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CF 해놨지? 경합범일 땐 달라요. 경합범일 때는 죄가 여러 개니까요. 그때는 기간 내에 저질러준 것만 누범 가중이 되는 것이고 경과 후에 저질른 것은 누범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포괄일죄와 경합범을 비교해 두시면 돼요.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자, 이것도 최신 판례네요. 자, 천천히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2개 이상의 금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음에 있어서 하나의 형을 집행을 마치고 또 다른 형 집행에 받던 중에 경합범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죄를 형을 마치고 또다시 다른 죄의 형 집행을 받던 중에 먼저 집행된 형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것이 누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해서는 3년 내에 또다시 죄를 저지르게 되면 누범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예가 바로 밑에 사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시면 2016년도 6월 2일 날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갑은 2018년 5월 27일 날 위 징역 3년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이걸 먼저 받았나 봐요. 형이 긴 것을 먼저 형 집행을 끝냈고 이제 그 다음 1년짜리를 이제 복역하던 중에 이 친구가 옆방 수용자에게 사기를 친 거야. 돈 뜯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기죄를 범한 것이 이 첫 번째 3년형을 끝나고 나서 3년형 집행을 마치고 나서 이것이 3년 내에 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누범 사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이해하려면 이 앞에 부분을 이해해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이 3번 판례를 이해하려면 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요 출제가 되었는데 출제가 된 법원 행시 쪽에서 출제가 됐을 거예요. 요 판례를 이해하려면 기출문제부터 먼저 보고 오는 게 좋습니다. 자,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를 했다. 자, 근데 요 누범 기간 내에 수회에 또 절도를 저지른 거예요. 평생 동안 절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놈들 많아요. 자, 3년 내에 누범 기간 내에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때 이것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면 특가법상의 5조 4 제5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5조 4 제5항 1호죄로 처벌되는데 이것이 수차례 절도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법상의 누범 가중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조 누범
누범 가중의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별도로 있다. 이런 말이. 자, 만약에요. 여기서 형 집행 종료한 다음에 그 누범 기간 내에 절도를 한 번 했다면 특가법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수차례 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은 이것이 별도로 35조 범위 내에서 또다시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쭉 보시고요. 쭉 보시고 마지막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처벌 규정에 정한 형, 이것이 바로 특가법입니다. 특가법상의 정한 형에다가 또다시 뭘 한다? 또다시 형법상의 누범 가중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겁니다. 어디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형 집행 종료 면제 후 3년 내에 죄를 범해야 되는 것인데 전에 저지르거나 중에 저지르거나 하는 것은 누범 사유가 안 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죠. 파란 펜으로 중에 저지른 것은 누범 가중 사유가 안 되고 여기도 중자 세무치입니다. 중에 저지른 것은 역시 누범 가중 사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가중처벌. 법조문에서 보았듯이 장기 2배까지만 가중되고요. 단기는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단기는 가중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그래요. 특가법일 땐 약간 달라요. 그리고 가중단다 할 때 법정형 가중입니다. 판례 보죠. 장기 동그라미, 단기 밑줄 X. 형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특가법은 달라요. 그리고 누범에 대한 가중 감경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판결 선고 후 누범 발각. 여기 보면 판결 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선관형을 통산해서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자, 가로 열고 재량 이라 적으시고 한다 하면 틀려요. 할 수 있답니다. 끊고. 이게 원칙인데 선관형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에는 예외다. 이런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